주요 인물과 전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청은 원래 양치기 출신입니다. 양치기를 영어로 세퍼드라고 하죠. 낭만적이라고요? 아닙니다. 매우 힘들고 생명도 위태로운 직업이었어요. 양 자체도 사납고 툭하면 들이받아 위험하지만 양을 노리는 늑대, 곰 등 들짐승이나 산적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치기는 체력도 강인해야 하고 싸움도 잘해야 했어요. 헤라클레스,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 백년 전쟁에 참전했던 잔다르크, 로마의 건국자 로물로스, 흉노 전쟁의 영웅 위청 등 양치기 출신들은 전쟁과 관련된 인물이 많습니다. 나중에는 개가 사람을 대신해서 양치기를 하게 되죠. 위청은 무제의 누나 평양공주의 말을 기르는 노비였습니다. 여동생 위자부 역시 평양공주 집안의 기생이었죠. 어느 날 무제가 평양공주 집에 우연히 들렸다가 위자부에게 반해 두 번째 황후로 삼습니다. 위자부는 위황후라고도 하며 중국 시청률 1위 드라마인 위황후전의 주인공이죠. 위자부는 흉노전쟁을 지휘할 장군으로 위청을 추천합니다. 위청은 천성이 선하고 겸손했습니다. 초상화를 봐도 알 수 있죠. 사마강의 자치통감을 보면 위청은 말을 잘 타고 활도 잘 쏘았고 보통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났고 사대부에게 예의를 지켰고 병사들에게 관대했다. 그래서 모두 그의 지휘를 받기 원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청은 항상 신중했으며 모험적인 군사작전보다는 안정적인 군사작전을 펼쳤지요. 기원전 129년 1차 흉노전쟁에서 흉노가 하북성 회례현 상고까지 내려오자 무제는 위청을 거기장군으로 삼아 격퇴합니다. 이때 무제는 위청 등 4명의 장군들에게 각각 1만 명씩 군사를 주어 4수로 나누어 공격하게 합니다. 그 결과 한나라 장군 4명 중 2명은 패배, 1명은 무승부, 오직 위청만 승리합니다. 이 전투에서 위청은 흉노의 성지이자 흉노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인 용성까지 깊숙이 쳐들어가 흉노 병사 700명을 포로로 잡습니다. 이것이 용성 전투입니다. 이제까진 주로 흉노와의 국경에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는 흉노의 성스러운 땅인 용성을 공격했다는 점과 흉노에 계속 패했던 한나라가 처음으로 승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전투는 흉노에게 상당한 충격을 줍니다. 용성 전투 승리에 너무 기뻤던 무제는 위청을 대장군으로 승진시키죠. 그리고 위청을 과부였던 무제의 누나 평양공주와 결혼시킵니다. 평양공주는 위청의 노비 시절 주인이었죠. 주인과 노비가 혼인한 겁니다. 노비 시절 모시던 주인을 부인으로 삼았으니 이거야말로 인생 역전이었죠. 위청의 결혼 생활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청이 죽은 후 공주의 무덤에 합장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죠. 이후에도 위청은 계속 흉노 정벌에 나섭니다. 기원전 127년 위청은 오르도스 지역을 되찾고 흉노를 외몽골 지역으로 쫓아내죠. 당시 흉노는 군신선호가 죽고 동생 이치사가 조카인 태자 어단을 몰아내고 선우에 오르자 어단이 한나라로 망명하는 등 혼란했습니다. 한나라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죠. 마지막 7차 원정 때는 선우를 잡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위청은 지금까지의 안정적인 전투 스타일을 공격적인 스타일로 바꾸죠. 선우를 잡기 위해 흉노 깊숙이 침투합니다. 그러자 흉노 선우는 당황해서 부하 몇 명만 데리고 간신히 탈출하여 10일 동안이나 길을 잃고 헤매죠. 흉노는 선우가 죽은 줄 알고 새 왕까지 세웁니다. 선우는 살아 돌아와서 다시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청이 죽은 후 아들들은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또한 위자부의 아들도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해 자살하죠. 위자부의 손자도 죽임을 당합니다. 결국 위자부도 자살하고 맙니다.